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웨딩 스튜디오에서 한 아버지가 조용히 복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족사진 촬영 현장. 하지만 그 가족사진에 정작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사진 촬영 때 잠깐만 빠져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징어 굽는 냄새 같은 게 살짝 배어 있어서. 40년 동안 을지로 뒷골목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해온 정만식 아버지. 아들의 결혼을 위해 새 정장을 사고 머리까지 다듬었지만 냄새난다는 이유로 가족사진에서 배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지 말이죠. 며칠 후 이정건설 이사회실. 갑작스럽게 문을 연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만식. 그는 당황한 임원들 앞에서 차분히 말합니다. 정만식입니다. 이 회사 지분 30%를 보유한 투자자이자 오늘부로 당신들 운명 바꾸러 온 사람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번 돈으로 당신들 회사 샀습니다. 그 냄새 나던 손으로 말이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포장마차 사장이 건설회사의 대주주였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까요? 냄새난다고 배제당한 아버지의 진짜 정체, 그리고 그가 준비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복수. 이 냄새, 넌 창피했지. 근데 난 이걸로 사람 키웠다. 그걸 내가 몰랐던 거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가 인생이 통째로 뒤바뀐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서울 을지로 뒷골목, 40년 된 포장마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정만식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부터 장을 보러 나섰죠. 6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오징어를 손질하고 팔을 썰고 국물을 우리는 모든 과정이 40년 동안 쌓인 노하우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외동아들 도윤이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35살의 도윤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만식은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세아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상견례 하려고 합니다. 만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래, 어디서 할 거냐?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요. 세아 부모님이 정하셨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 호텔이라니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야죠. 그날 밤 만식은 오랜만에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정장 한 벌을 사고 이발소에서 머리까지 단정하게 다듬었죠.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아들의 상견례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만식은 호텔 로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어딘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을지로 뒷골목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이런 공간은 다른 세계였죠. 아버님, 여기 와보신 적은 없으시죠? 세아의 어머니 김미정이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어딘지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죠. 만식은 어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만식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세아의 아버지 이건태는 건설회사를 운영한다고 했고 어머니 김미정은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만식에게 낯선 것들이었죠. 골프,
해외여행, 와인 등 그가 평생 접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식사 전에 혹시 손 한 번만 더 씻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오징어 굽는 향 같은 게 살짝 배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만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나오기 전 깨끗하게 씻었는데 40년 동안 몸에 밴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모양이었죠.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만식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만식은 초대받은 게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할 대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아 가족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아들조차 평소보다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만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만식은 점점 더 소외되어 갔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하객 명단에서 그의 지인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죠. 포장마차 단골들, 시장 상인들, 을지로에서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명단에서 지워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신부 쪽 임원진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해졌어요. 도윤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명이었던 하객 명단은 어느새 10명으로 줄어 있었죠. 만식이 평생 함께해온 사람들보다 세아 아버지의 회사 임원들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괜찮다. 이해한다. 만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과 함께 웃고 울어준 사람들이 아들의 결혼식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죠. 예식장 계약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만식은 배제되었습니다. 세아 부모와 도윤이 모든 것을 결정했고 만식에게는 나중에 결과만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바쁘시니까 편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의 말이었습니다.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만식이 끼어들면 곤란하다는 의미였죠.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야, 우리 마음 알잖아요. 도윤이 덧붙인 말이었지만 만식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마음을 안다면 왜 이렇게 소외시키는 걸까요? 마음을 안다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체면 때문에 아버지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포장마차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만식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작은 포장마차로 생계를 이어왔죠.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모두 이 좁은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손님들과 정을 나누고 때로는 힘든 사연을 들어주며 살아왔던 4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된 것 같았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이라는 직업, 을지로 뒷골목이라는 주소, 손에 밴 기름 냄새까지 모든 것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 되어버렸죠. 만식은 표정을 잃어갔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왜 이래요? 라고 물어봐도 아, 별일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만식은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고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금고였죠. 낡은 서류들 사이에서 한 장의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는데 이정건설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세아 아버지 이건태의 회사였습니다. 10년 전 몰락 직전이었던 그 회사에 만식이 거액을 투자했던 것이죠. 포장마차로 번 돈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건설회사를 도왔던 겁니다. 그때는 단순히 투자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돈이 없었다면 이건태는 파산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며 만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일어선 회사의 주인이 지금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가슴을 찔렀죠. 웨딩 촬영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식은 전날 밤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손톱까지 깎았습니다. 정장을 다시 한번 다림질하고 처음 써보는 향수까지 뿌렸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자. 하지만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새아 가족이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만식을 보는 그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특히 김미정은 만식에게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사진 촬영 때 잠깐만 빠져주실 수 있으실까요? 만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족 사진인데 왜 자신만 빠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실은 안주 굽는 냄새 같은 게 살짝 남아 있어서요. 공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부 쪽 친척들 중에 좀 까다로운 분이 계셔서. 김미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씻고 향수를 뿌려도 40년 동안 몸에 밴 냄새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도윤이 말없이 고개를 돌린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식은 담담하게 대답하고 스튜디오 복도로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만 없는 그 공간이 오히려 더 조화롭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작 가족 사진에서 가족이 빠진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어색해하지 않았죠.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만식은 혼자 소주를 마시며 다시 한번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정건설 투자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포장마차로 번 돈 전부를 투자했던 것이었죠. 내 돈 없었으면 저놈들 강남도로에 뒹굴었겠지. 만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냄새난다며 배제하는 그 가족이 사실은 자신의 도움으로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역설적 상황이 기가 막혔죠. 그동안 조용히 숨어 지낸 이유는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는데 자신이 나서서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굳이 참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만식은 그날 밤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식은 정장을 입고 시내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는 믿을 만한 직원에게 맡기고 자신은 투자 관련 업무에 집중했죠. 40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번 돈이 상당했고 그 돈으로 여러 곳에 투자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을지로 일대의 부동산, 유흥가의 땅, 음식, 유통업체, 주류 회사들까지 만식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뒤에서 투자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지만 사실 만식은 상당한 자산가였던 것이죠. 이정건설의 주요 거래처들을 파악한 만식은 하나씩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회사들을 통해 이정건설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정건설 주변에는 서서히 그물망이 쳐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정건설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자재 공급업체에서 갑자기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해왔죠. 10년 넘게 거래해온 업체들이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건태는 당황했습니다. 한두 곳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거래처들이 이탈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진행되던 대출이 갑자기 회수 대상이 된 것이죠. 도윤도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새야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한 일이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버지 만식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포장마차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새야 아버지 회사에 무슨 일 있는지 들으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만식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야 뭘 알겠니? 건설업은 원래 어려운 거 아니냐? 하지만 도윤이 떠나고 나자 만식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만식이 얼마나 많은 곳에 투자를 해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이라는 겉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단순한 자영업자로만 여겼죠. 하지만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 만식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을지로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만식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몇 배로 뛰었습니다. 또한 식자재 유통업체들에 대한 투자로 음식업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뒤에서 관리해온 것이 만식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정건설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주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재 조달이 막히면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기 시작했죠. 협력업체들도 하나둘씩 손을 떼면서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건태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위기를 겪은 후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또다시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죠. 더군다나 딸의 결혼을 앞둔 시점이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혹시 누가 우리 회사를 노리는 게 아닐까요? 김미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한편 만식은 매일 밤 정장을 입고 투자사 사람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포장마차 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였던 것이죠. 이정건설을 압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 안 했지. 그게 다였지. 만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냄새 난다고 한순간부터 말할 이유도 없어졌거든. 만식에게는 이 모든 것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무시하고 배제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포장마차 사장이라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그들에게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정건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급기야 이사회 긴급 소집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건태는 회사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이사진들을 불러 모았죠. 하지만 아무도 이 위기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회사를 조여오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실에 이사진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죠. 10여 명의 임원들이 각자 해결책을 제시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만식이었습니다. 평소 포장마차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품격 있는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분은 이사진 중 한 명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건태도 갑작스러운 만식의 등장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사위의 아버지가 이사회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만식입니다. 만식이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위험이 담겨 있었죠. 이 회사 지분 30%를 보유한 투자자이자 오늘부로 당신들 운명 바꾸러 온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이 이정건설의 대주주라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건태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10년 전 위기 때 투자받은 그 돈의 주인이 바로 만식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포장마차에서 번 돈으로 당신들 회사 샀습니다. 만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 냄새 나던 손으로 말이죠. 이건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회사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만식의 손에서 나왔다는 걸 깨달았죠. 자재업체들의 이탈, 은행의 대출 거절, 협력업체들의 계약 해지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이건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짓이라고 하시네요. 만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대주주로서 말이죠. 하지만 도윤이와 세아의 결혼을, 그 결혼 때문에 제가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아십니까? 만식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냄새난다고 사진에서 빼고 하객 명단에서 제 사람들 다 지우고 그렇게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결혼 얘기는 하시는군요. 이 사진들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건태와 만식 사이에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만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군요. 제가 돈 있는 아버지인 걸 알고 나니까 말이죠. 만식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정건설 지분 관련 서류들이었죠. 오늘부터 저는 이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투자자로만 있었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회의실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나타난 상황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정건설의 대주주가 사실은 을지로 포장마차 사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자 도윤은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망설이던 도윤은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왔죠.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아와 함께 온 그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이었죠.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투자를 하신 줄. 제가 진짜 못됐어요. 세아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만식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이켜보니 부끄러운 뿐이었죠. 냄새난다며 사진에서 배제하고 하객 명단에서 그의 지인들을 지워버린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소리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표정이었죠. 돈 많은 아버지였으면 대접했겠지. 만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근데 냄새 난다고 빼버렸잖아. 그게 전부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아버지가 부유한 사업가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자신들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이죠. 너희한텐 냄새였던 내 인생이 나한텐 전부였다. 만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포장마차에서 흘린 땀과 눈물,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모든 시간들이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과거였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던 것이죠.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만식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다. 그런데 너희가 차버렸잖아. 그날 이후 만식은 본격적으로 이정건설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했죠. 그동안 뒤에서 조용히 투자만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 임원진을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태를 비롯해 그동안 만식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밀어냈죠. 물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세력 교체였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제가 운영합니다. 만식이 새로운 임원진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보던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정건설은 만식의 손에서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만식의 인맥과 자본이 총동원되었죠. 건설업뿐만 아니라 식음료 사업, 부동산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만식이 야심차게 추진한 것은 강남 한복판에 고급 포장마차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을지로의 서민적인 포장마차 문화를 강남의 세련된 공간으로 옮겨온 것이죠. 포장마차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식이 말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에는 을지로 포장마차 사장, 건설사 인수 후 강남 진출이라는 기사가 실렸죠. 강남 포장마차 브랜드 런칭 소식은 사회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의 포장마차 사장이 하루아침에 대기업 회장이 된 스토리는 언론들이 앞다투어 다뤘죠. 만식은 갑자기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만식 본인은 이 모든 관심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단순한 존중이었거든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강남 포장마차 매장 오픈 준비가 한창일 때 도윤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고 새아와의 관계도 어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실 수 없나요?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 없이는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축복해달라고? 만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짓은 뭐냐? 냄새난다고 빼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랬으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도윤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에게는 이미 늦은 후회였죠. 어리석은 게 아니라 교육을 잘못 받은 거다. 만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웠잖아. 그게 내 교육이었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배웠고 아버지의 포장마차 일을 부끄러워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이건태와 김미정은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나고 강남의 집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만식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김미정이 후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냄새난다며 만식을 배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식은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작정이었거든요. 강남 포장마차 매장 오픈일이 다가왔습니다. 언론들은 이날을 큰 관심으로 지켜봤죠. 을지로 포장마차의 강남 진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픈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치인, 연예인, 재벌 총수들까지 축하 인사를 보내왔죠. 만식은 정장을 입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이 매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것도 아니고 평상복 차림이었죠. 마치 예전에 을지로 포장마차를 찾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국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손님처럼 주문하는 모습이었죠. 만식은 잠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후회를 읽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식은 말없이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죠. 아들에게 국물을 건네주는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죠. 어릴 때 아버지가 끓여주던 그 따뜻한 국물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냄새, 넌 창피했지. 만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근데 난 이걸로 사람 키웠다. 그걸 내가 몰랐던 거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거든요. 정말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입을 열려 했지만 만식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이제 됐다. 할 말은 다 했고 만식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포장마차에서도 결국 그는 을지로에서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장소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이 일이 너를 키웠고 내 결혼 자금도 마련해줬고 심지어 장인어른 회사까지 살려줬다. 만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냄새난다고 빼버렸지. 그게 내 선택이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포장마차가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내 길로 간다. 만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내 길로 가거라.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야. 그 말을 끝으로 만식은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4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냄새난다는 이유 하나로 배제해버린 대가가 이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는 또 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포장마차 재벌 정만식, 사회복지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이었죠. 만식은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싫어서 시작한 일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만식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후의 허무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찾은 사람의 표정이었죠. 을지로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끝까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만식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씁쓸했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아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향으로 판단하는 순간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